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서울시의 지하 공간 3곳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이번 주말에 이색적인 지하 공간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20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구 서서문 역사문화공원 사업 예산 52억 원이 삭감되면서 진행 중인 공사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5억 원을 들여 동주민센터 2층과 3층을 바꾸려는 공간 재배치 사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경춘선이 폐선되고 방치됐던 노원구 국릉동 일대에 숲길이 조성되면서 새로운 상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구청과 의회 간의 대립으로 지지부진한 중구의 서서문 역사문화공원 사업. 약 52억 원 규모의 서서문 공원 사업 예산이 이번에도 삭감되면서 사업에는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사는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중구의회 임시회의 화두는 추경 예산안 심사였습니다. 이 중에는 서소문 공원 사업 예산 약 52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공방 역사 유적지 관광 자원화 51억 7,200만 원 등 48개 사업에 106억 4,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소문 공원 사업 예산 승인 문제 등을 놓고 의원들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국시비가 확보되고 공정이 상당히 진척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할 때는 이것도 국민과 이해관계 등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기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이해덕시를 떠나 오로지 중국민을 위해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는 서소문 공원 예산 52억 원을 비롯해 77억 원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수정 예산안이 찬성 5표, 반대 4표로 통과됐습니다. 서소문 공원 예산이 또다시 불발된 겁니다. 여기에 이달 말까지이던 서소문 공원 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기간을 다음 달 30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11월까지는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는 다음 달까지 구청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동안 배부한 예산 잔액을 회수하는 내용으로 오는 31일 구청과 회의를 진행합니다. 구청은 다음 달 있을 정례회 전까지 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청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공정률 25%를 보이고 있는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 11월까지 구 예산 확보는 어려워졌고 현재까지 확보한 국비와 시비 잔액을 반환할 위기까지 찾아오면서 사업 추진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지난달 저희 뉴스를 통해 광진구 923동 주민센터의 공간 재배치 문제 전해드렸습니다. 2층과 3층의 시설들을 서로 맞바꾸는 건데 최근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의 의견 조성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청회가 끝났지만 주민들은 떠나지 않고 논쟁을 벌입니다. 923동 주민센터의 2층과 3층을 바꾸는 공간 재배치 사업을 두고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박삼래 의원이 지난달 이 사업을 광진구의회에서 처음 발의했는데 의원들 간 사업 필요성에 대한 논란으로 4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은 조건부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과반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3층에 도서관이 있어 사회적 약자의 출입이 어렵고 화재 발생 때 취약하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용자들이 엘리베이터를 자주 타는 통에 한 달에 5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전기료가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에 2층에서 불이 나면 3층에 있는 우리 도서관 이용자는 다 죽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단 한번 내려가 보시죠. 계단은 이렇게 경사져 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기세만 해도 월 500에서 900만 원씩 나옵니다. 한 달에. 그렇게 많은 전기세가 나가요. 왜냐하면 하루에 500명이 들락거린다고 생각해 보시죠. 박 의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민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불편과 안전에 대한 민원의 근거가 전혀 없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접근이 힘들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낭비만 가중하는 사업을 왜 하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앞에서 봤을 때는 어떤 5년 동안 여기에 어떤 민원이 얼마만큼 국민들이 몇 퍼센트로 냈는지에 대해서 전혀 없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다니면은 뭐 접근이 힘들다거나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다니기 힘들지 않고요. 주민들은 또 주민센터 2층에 설치 예정인 구름다리 역시 맞은편 연립주택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며 극구 반대했습니다. 더불어 구름다리 방향에 새 출입구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도서관 공간이 더 축소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길을 낸 데면 거기가 6m 도로인데 지금 주차장이 거기 다 맺고 있어요. 거기. 차가 지금 많이 돼 있어요. 남의 주차장 그럼 거기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반면 이 사업을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건물이라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도서관 이용자가 500명인 만큼 2층으로 도서관을 옮겨 이들의 편의를 돕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애기들은 계단으로 뛰어내려요. 그러다 다쳤을 때 누가 여기서 뭐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 낭비는 아니지만은 그 몇 사람을 위해서라도 해가지고 좋은 점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노인의 분들하고 지금 우리 독서실 이용하는 분들하고 하면은 50대 500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한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결정했다면 그게 거의 따라줘야 돼요. 이처럼 찬반으로 나뉜 공간 재배치 사업은 3일간 세대별로 700명을 설문조사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박삼래 의원이 900만 원까지 나온다던 엘리베이터 한갈 전기료는 주민센터에 문의한 결과 평균 2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기차가 운행을 멈춘 뒤 지역 슬럼화를 부채질했던 경춘선 폐선 부지. 그런데 이곳에 숲길이 조성된 이후 이 일대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음식점과 찻집이 문을 열고 젊은 층의 창업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뜨는 상권으로 주목받는 경춘선 숲길을 박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원구 공릉동 경춘선 카페거리입니다. 철로 주변으로 이색적인 분위기의 음식점과 찻집이 자리 잡았습니다. 기찻길에 대한 향수와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 입소문을 타면서 젊은 층들의 창업이 활발합니다. 최근 2, 3년 새 형성된 상권이다 보니 권리금이 없다는 것도 창업 문턱을 낮춘 이유입니다. 공릉동이 많이 뜨고 있다고 들었어요. 약간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상권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실제 경춘선 공원화 사업 이후 이 일대 임대료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800만 원에 거래됐던 땅값도 최근에는 2배가량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집가 상승이 좀 있죠. 한 1-20% 올랐나? 2, 3년 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거죠. 밝아진 지역 분위기에 미소 짓는 건 주민들도 마찬가지. 운행을 멈춘 후 한동안 슬럼화 현상이 극심했던 경춘선 폐선 부지가 사람이 찾는 공원으로 탈바꿈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공원화가 되면서 윤기가 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치구도 경춘선 공원화 사업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이면 3단계에 걸쳐 진행된 사업에 마침표를 찍게 되는데 총 길이 6.3km 철로가 온전히 주민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3단계 공사가 한참이고 이 열차 박물관, 그러니까 기차 박물관도 만들어지고 상상철도관도 만들어지고 한때는 애물단지 신세였던 경춘선 폐선 부지, 이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 뜨는 상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경춘선 숲길이 조성되면서 지역 분위기도 많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상권 형성뿐만 아니라 가을의 고즈넉함까지 느낄 수 있는 경춘선 공원에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 박선아 기자. 박선아 기자. 네, 저는 지금 노원구 공릉동 경춘선 숲길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 뒤에 화면에 굉장히 근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춘선 숲길 조성 이후에 공릉동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요? 네, 지금 이곳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비해서 격세지감이 든다,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난 2010년을 끝으로 운행을 멈춘 경춘선, 그리고 이 일대 슬럼화는 가속화됐는데요. 녹슨 기찻길 주변으로 쓰레기와 오물이 쌓였습니다. 예.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데요. 화단이 조성됐고 그리고 산책로가 조성됐습니다. 산책 나온 주민 그리고 주변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 나누는 손님 등 모두가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이 경춘선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경춘선은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인데요. 네. 청량역을 출발해 노원구 공릉동 화량대역을 거쳐 춘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노선 변경을 이유로 지난 2010년 폐선됐죠. 이 폐선 부지를 활용해 주민 여가 활동을 위한 공원을 만들자는 것이 경춘선 공원화 사업의 핵심입니다. 예. 총 길이는 6.3km로 길어서 공사는 3구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1월 2단계 구간 공사가 마무리됐고 올 11월이면 3단계 구간 공사가 끝나는데요. 이 경우 6.3km 전 구간이 오롯이 주민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 앞선 기사에서도 봤지만은 이 경춘선 숲길 조성 이후에 노원구 공릉동이 새로운 상권으로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주변으로 이색적인 분위기의 카페와 음식점 보이실 겁니다. 네. 경춘선 숲길 조성 이후 새롭게 문을 연 점포들인데요. 경춘선 숲길이 새로운 상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이유는 먼저 주변에 대학교가 인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젊은 층들의 유입이 많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점포 대다수가 새로 지어진 것들입니다. 때문에 권리금이 없다는 점도 창업을 예. 시작한 젊은 사장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화면을 보니까 그곳 분위기가 좀 흡사 좀 연남동 경의선 숲길과 비슷한 것 같은데 박 기자가 봤을 때 이 지역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철길 주변으로 주차 구역이 있긴 하지만 네.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철길 주변으로 공용 화장실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경춘선 숲길을 주제로 한 지역 축제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원구 공릉동 경춘선 숲길 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선아 기자였습니다. 예전에 저 대학 시절에 강촌으로 MT 갈 때 청량역에서 탔던 게 바로 이 경춘선인데 이제는 공원으로 또 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원구 공릉동 연결해봤습니다. 연천군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들이 이 전곡리 선사 유적지 광장을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연천 농특산물 큰 장터가 열린 건데요. 연천군과 농업인들이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준비한 자리입니다. 지금 이 시각 행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승환 기자. 네, 저는 지금 농특산물 큰 장터가 열리고 있는 연천군 전곡리 선사 유적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연천군 하면은 율무하고 육년근 홍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먼저 이 연천의 대표적인 농산물은 어떤 게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연천은 율무와 고려 인삼의 주산지입니다. 비옥한 토질과 큰 일교차 때문에 최고 품질을 자랑해 왔는데요. 네. 이 밖에 쌀과 콩, 고추 등이 명품 농산물로 소비자들에게 그동안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곳에 오면 청정 지역에서 생산한 각종 농산물과 또 다양한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데요. 예. 이 자리에는 김규선 연천 군수 나와 있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연천 농산물이 정말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정말 끊임없이 많이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 어떤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연천 지역은 아시다시피 청정 지역이고 또 맑은 임진강과 한탄강이 흐르고 있고 그 비옥한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모든 곡식이 농산물이 가장 우수한
농산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품질은 물론이고 또 우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최근 10년을 놓고 볼 때 기후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천도 예외가 아닌데요. 그렇다면 신소득 작물로 또 새롭게 도입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로 해서 많은 농산물들의 재배가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천군도 지금 사과라든지 또 골프공보다도 더 큰 천황대추 등을 새로운 작물로 지금 많이 보급하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기후 변화로 해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주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비가림 하우스를 통해서 도마도라든지 애호박 그리고 고추 그리고 오이 등 이러한 제품들을 이제 하우스에서 가뭄과 비가 많이 올 때도 큰 지장 없이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지금 농경 정책을 그렇게 피고 있습니다. 예, 이곳에 오면 이제 농산물 큰 장터니까 정말 그 친환경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좀 마련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오시면 농산물을 정말 청정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시면 물론이고 또 중간중간에 특별 이벤트를 통해서 각 농산물 품목별로 이벤트를 통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정말 거진 무료로 드리다시피 해서 드리는 이런 이벤트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또 거기다 더 나가서 저희 농민들이 가꾼 약 10만 송이의 국화꽃을 가지고 국화꽃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호박을 가지고 요상하게 만든 요상한 호박세상이라고 해서 이러한 축제를 같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시면 공연도 즐기실 수 있고 또 농산물도 구입해 가시고 이래서 아마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이 오셔도 그렇고 하루를 즐겁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예,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그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초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저희 연천군에 생산되는 농산물은 아까 말씀드린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저희 전국 최고의 품질의 우수한 그리고 안전한 농산물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같이 오셔서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민들도 도와주시고 또 우리 연천의 우수한 농산물을 많이 구매해 가셔서 여러분들 식탁에도 안전한 먹거리를 올려서 가족이 행복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우리 즐거운 공연과 국화꽃 축제, 요상한 호박 세상을 같이 보시면 아마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 우리 연천군 농특산물 큰 축제에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연천군 농특산물 축제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유승환 기자. 연천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농특산물 종류가 참 많군요. 그런데 혹시 김장 재료들도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주부님들의 관심사일 텐데 말이죠. 네, 물론 이곳에 오시면 모든 김장 재료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 김치 맛을 좌우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 배추부터 줘야겠죠. 예, 주부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요. 요즘에 배추값이 많이 폭등해서 아마 힘겨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참고로 이 농산물 장터에 오시면은 이 여기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농산물들을 대략 약 30% 정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천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유승환 기자였습니다. 자, 이 연천에 관광지도 많으니까 이 주말 이용해서 장터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천군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 강남구 삼성동의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철파이프 용접 작업 중 발생된 불꽃이 외벽 단열재에 옮겨 붙으며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금천구 시흥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택 거주자인 40대 여성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저지른 불로 여성은 연기를 들이마시고 2층 자신의 집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허리 등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중랑구 중화동의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내부 대부분과 각종 가재 도구들이 불에 탔습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40분에는 중랑구 상봉동의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사고 트럭 화물칸에 있던 물품들을 태우고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2014년을 시작으로 현재 3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입주를 완료한 송파구 위례동. 그동안 행정시설과 문화시설 부족으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위례동의 복합청사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정함 기자입니다. 송파구 위례동 복합청사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민원 처리뿐만 아니라 자치회관과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주민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됐습니다. 또 그동안 일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새방살이를 했던 위례동 주민센터도 복합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주민들은 새 둥지를 튼 주민센터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옛날 구청사에서는 진짜 비좁은 걸 느꼈는데 여기 오니까요 편안함을 느꼈어요. 이제 또 새로 새 집에 이사를 오니까 주위 환경이 좋아서 우리 직원분들도 다 밝은 모습인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 임시청사를 이용을 하면서 우리 주민분들과 또 동주민센터 직원들 굉장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위례복합청사를 개청함으로써 더 넓고 쾌적한 곳에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복합청사 4층과 5층에는 송파 위례도서관이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위례신도시 내 처음 생긴 공공도서관으로 책과 학습 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 별로 할 곳이 없어서 돈 내고 막 편의점이나 카페에 가서 했었는데 도서관이 저희 미래에 생기니까 좋은 와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아서. 위례신도시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5만에 이르게 되는 송파구 위례동. 그동안 미비했던 위례동의 인프라들이 조금씩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서정함입니다. 한때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지하 벙커도 또한 한 시대의 산업화에 일조했던 시멘트 공장도 시대가 변하면서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 낭만을 싣고 달리던 경춘선 철로도 이제는 기차 대신 숲을 품에 안았습니다. 어제 오늘 전해드린 기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인데 정작 나 스스로는 얼마나 변하고 있나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